사랑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코비드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 규제에서 유일하게 제외됩니다. 아던 총리는 월요일 이 규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추방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임시 비자 소유자들은 자가격리 또는 추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규제에 따르지 않아 뉴질랜드에서 추방된다면 앞으로 뉴질랜드나 다른 국가의 비자 신청 시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총리의 경고는 월요일 2명의 관광객이 자가격리할 마음이 없고 캠퍼밴을 타고 뉴질랜드 여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뉴스허브와의 인터뷰를 한 후에 나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뉴질랜드를 보살피면 뉴질랜드도 당신을 보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가격리할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당신은 추방당하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이는 뉴질랜드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이자 경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해 회원으로 등록된 200개 요식업소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라고 요식업협회인 레스토랑트 어소시에이션의 회장이 말했습니다. 마리사 비도이스 회장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의 고객들이 식당 또는 카페 등 요식업소들을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에서의 확진 환자 발생 소식 직후부터 주당 $600만 영업 손실을 보고 있으며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시안계 식당과 음식점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기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모든 업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여파가 오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찾아오는 고객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경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식업은 뉴질랜드 경제에 $110억 이상을 기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고용 효과를 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모든 요식업 비즈니스들이 타격을 입고 있으며 특히 오클랜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비도이스 회장은 충격은 예상됐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업소들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지 알 수 없지만 소비자들이 외식을 과거처럼 즐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50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실내, 야외 모임을 모두 진행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아던 총리는 정부 초미의 관심사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건강과 경제 안정이라면서 대규모 집회의 불허 결정을 내린 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축제나 자선바자회, 스포츠 행사, 교회, 그리고 문화행사와 같은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나 대학은 이에 적용되지 않으나 교육부도 가능한 한 집회는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번 주 후반에 대규모 결혼식 같은 행사나 집회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더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재무부와 중앙은행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긴밀하게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적 조언을 얻기 위해 헬스라인에 전화를 건 사람들은 몇 시간을 대기하면서도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부에서는 늘어나는 서비스 전화에 응대하기 위해 2월부터 150명의 상담 직원을 늘려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시민은 헬스라인에 전화를 했지만 3시간을 기다리다가 지쳐 전화를 끊었다고 말하며 증상이 있어 도움을 받으러 전화한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시민은 더 이상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잠시 후 다시 전화를 해달라는 안내 녹음으로 응답됐다며 만일 자신이 감염 증상이 있어 전화로 격리 요청을 하는 경우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가격리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고자 전화했던 한 시민은 야간 시간에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녹음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확진과 감염 의심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헬스라인에는 어제 하루 동안만 4,500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대성 사이클론이 오늘 북섬의 많은 지역에 비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와는 열대성 사이클론 그레텔이 북섬 북동부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그 강우량은 5에서 10mm 정도로 가뭄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적은 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클론 그레텔은 가뭄 해소에는 약간의 도움만을 줄 뿐이지만 해상에는 많은 양의 강우를 내릴 것으로 예상돼 해상의 기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와는 오늘 밤 남섬으로 다가오는 한랭 전선의 영향으로 차가운 바람과 함께 기온이 내려가고 북섬 지역은 내일이나 모레부터 이 세력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제법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뉴질랜드 태평양 연안 해저 대수층이 발견돼 과학자들은 일부 남섬 지역의 주요 민물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와의 조스슈 몬트로이 해양 지질학자는 이번 발견은 세계적으로 발견된 몇 안 되는 연안 해저 대수층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기후 변화로 인해 캔터베리 평원과 같이 가뭄이 잦은 지역에 중요한 민물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섬 동해안에서 60km 떨어지고 깊이는 20km 지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얕은 해저 대수층입니다. 이 대수층이 품고 있는 민물의 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캔터베리 전 지역의 지표수 절반의 양 정도인 2,000세제곱킬로미터 양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몬트조이 해양 지질학자는 인구 증가와 건조 시기가 길어지면서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라이스트처치와 혹스베이를 포함한 뉴질랜드의 여러 지역이 지표수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들의 목표는 지상의 자원을 잘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며 지표수가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고 이 지표수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포스트 쿠리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비책으로 택배 배달을 하면서 서명 확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쿠리어 포스트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쿠리어 배달 기사는 주소지의 문 앞에 물품을 놓고 노크를 한 뒤 거리를 두고 멀리서 수령을 확인하는 절차로 변경한다고 전했습니다. 집안에서 사람이 나오면 쿠리어 기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묻거나 문 앞에 두고 나오며 수령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절차는 정기적으로 점검돼 전염 또는 감염의 위협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서명 확인 절차로 환원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1원 36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6원 11전, 한국에서 받을 때는 726원 61전입니다.